좋아요가 좋아요. 교란순열. 교란순열은 역사가 있지, 그지? 뭐지? 응? 뭐라고? 오빠 거 있기. 그러니까 고려의 태조가 있지. 고려의 태조. 이거 조사해봐, 그지? 고려의 태조가 누구지? 왕건이지. 그래서 왕건이 뭘 했지? 후삼국을 통일했잖아. 맞냐? 후삼국 통일. 후삼국 통일 과정 중에서 되게 재밌는 건 아니지. 조금 슬픈 전투가 하나 있었어. 그 전투가 뭐냐면 공산성 전투야. 알지? 그냥 이거 인터넷에 이제 그 검색하면은 바로 AI가 요약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봐. 공산성 전투. 그땐 요약 안 해줬는데. 지금은 요약해주더라고. 그땐 직접 찾았어야 되는데. 직접 찾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 공산성 전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어떤 아저씨가 돌아가셨어. 그 아저씨 이름은 뭐냐면 신순겸 아저씨야. 신순겸. 난 어떻게 하냐고? 나는 그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신순겸 아저씨가 전사했어. 전사. 전사했다는 건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지, 그지? 어쩌다가 돌아가셨지? 이게 그 견훤한테, 그러니까 견훤 vs 견훤이 누군지 알아? 견훤 vs 왕건의 전투였거든. 견훤은 누구냐면 이제 후백제의 왕이었어. 후백제 임금이었어. 그래서 vs 왕건이었는데 왕건이 겁나 패한 거야. 완전히 패배. 왕건 패배한 거지. 그러면 이제 사실 왕건이 죽을 뻔했잖아. 근데 죽을 뻔했는데 이 아저씨가 그 왕건 대신에 왕건의 옷을 입고 나가서 싸운 거야. 그래서 미끼가 된 거지. 뭐 한 거야? 교란 작전을 펼친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왕건을 살리기 위해서. 맞아. 그러니까 교란순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옷을 입지 않는 그런 것. 이런 걸 교란순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재밌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아저씨가 참 멋있어. 어릴 때 이 아저씨가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 저 아저씨 덕분에 고려가 건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후삼국 통일 전쟁이었던 거잖아. 통일 전쟁 중에서 이제 공산선 정도에서 그 왕건 아저씨가 죽을 뻔했는데 이 아저씨가 살고 신순겸이 전사하고. 그치? 그래서 왕건 옷을 입고 대신 나가서 싸우다가 이제 죽은 거니까. 아이고 뭐 그냥 그렇대. 그래서 교란순열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두 명이 교란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는 거야. 두 명이 교란할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랑 성우랑 둘이서 교란 작전을 펼치고 싶어. 그러면 성우가 내 옷 입고 내가 성우 옷 입어야 되잖아.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있어? 없지. 두 명이 교란하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인 거야. 한 가지인 거야. 근데 이제 세 명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져. 세 명 교란. 세 명에서 교란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A랑 B랑 C랑 교란 작전을 펼칠 거야. 그러면은 그 스몰 A, B, C가 각각의 옷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은 A는 스몰 A를 입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A가 입을 수 있는 거는 B 아니면 C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A가 B를 입잖아. 그럼 남은 옷은 뭐지? A랑 C가 남았죠. 그러면은 B가 입을 수 있는 옷은 A 아니면 C란 말이야. 인정? 그래서 예를 들어서 B가 A를 이렇게 입어버렸어. 그러면 C는 뭐를 입어야 돼? C를 입어야 되지. 근데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B가 A를 입을 수가 없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 C, A 순으로 반드시 가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A가 만약에 C를 입었어. 그럼 남은 옷은 뭐지? A랑 B가 남았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B가 입을 수 있는 옷은 뭐가 되는 거야? A 아니면은 B가 되는 건데 B를 입을 수 없으니까 여기는 뭐가 와야 돼? A가 오고 그러면 C는 반드시 B를 입어야 되는 거지. 다시 A가 입을 수 있는 옷은 B 아니면 C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빨간색으로 다 정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세 명이 교란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중학교 2학년 애들하고 이런 수업을 했다고. 어저께. 어제부터 오늘까지. 맞나? 두 가지. 중학교 2학년 수학이라고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4명을 교란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 4명 교란하는 방법의 수는? 4명 교란. 이게 교란 순열이 공식이
있는데 없어요. 뭔 얘기냐면은 있는데 수학과를 갔을 때 대학교 얘기하는 거야. 수학과를 갔을 때 그 경우의 수라는 과목이 있어. 그러니까 과목의 제목은 조합론이야. 조합론. 이 조합론 수업이 이제 한 학기 수업인데 이 수업을 듣지 않는 이상 그 공식을 따로 배울 일은 없어. 그리고 원래는 내가 이제 심화 수업을 할 때 이 공식을 막 설명해주고 했었거든.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 왜 안 좋은지 알겠지? 벌써 내용 길잖아. 이렇게 쉬운 것만 하는데도 긴데 그 공식까지 얘기하면 얼마나 말이 더 길어지겠어. 그래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 공식을 안 알려줘. 그리고 그 공식을 알았을 때 되게 도움이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아주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양에 비해서는 출제 비율이 좀 떨어진다는 뜻이지.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집에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일일이 해보는 방식으로 세는 수밖에 없어. 방금 전에 3명 교란하는 방법의 수를 센 것처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4명 교란하는 것도 이제 세기 시작해야 돼. A, B, C, D 네 놈이 있어요. 그러면은 A, B, C, D 네 놈에 대한 옷을 스몰 A, B, C, D라고 할게. 맞아요? 그러면은 A가 입을 수 있는 옷은 뭐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B 아니면은 C 아니면 D가 되는데, 일단은 B를 입었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B를 입고 나면 남은 옷이 몇 개 남았지? 뭐뭐 남았지? A, C, D가 남았죠. 그러면은 B가 입을 수 있는 옷은 A 아니면은 B 아니면 C를 다 A 아니면 C 아니면 D를 다 입을 수 있네. 일단 입혀보자고. 그럼 만약에 A를 입게 되면은 남은 옷이 뭐랑 뭐야? C랑 D지. 그러면은 C가 C를 못 입으니까 D, C 순서로 가는 방법 말고는 없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A, C, D 남은 상태에서 만약에 B가 C를 입었다고 해보자. C를 입으면 뭐랑 뭐가 남아? A랑 D가 남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D는 D를 입을 수 없으니까 C가 반드시 뭘 입어야 돼? C가 반드시 D를 입고 D는 A를 입어야 돼. 이거 말고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시 A, C, D 만약에 B가 D를 입어봐. 그럼 남은 게 이제 A랑 C지. 근데 C는 C를 못 입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A, C 순서로 가야 돼. 됐어요? 그러면은 A가 B를 입었을 때 뒤에 올 수 있는 교란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되는 거야. 아직 멀었어. 뭐 해야 돼? A가 C를 입었을 때도 세봐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세야 된다고. 해볼게. 그러면 A가 C를 입으면 이제 남은 옷이 뭐랑 뭐가 되는 거지? A, B, D가 남죠.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B는 뭐는 못 입어? B는 못 입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A 아니면 D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A를 입혀보자. A를 입히고 나면 이제 뭐랑 뭐가 남아? B랑 D가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D는 여기 못 오니까 뭐가 와야 돼? D가 여기 와야 되고 B가 여기 와야 돼. 괜찮아요? 인정?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없애지 말고, 그러면 C가 뭐 입을 수도 있어? B는 못 입으니까 D를 입었을 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맞습니까? D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CD에다가 배열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남은 게 A, B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A, B가 올 수도 있고 B, A가 올 수도 있는 거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A가 C를 입었을 때도 교란할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인 거야? 3가지인 거야. 눈치껏. 그럼 D를 입었을 때도 몇 개가 될까? 3가지가 될 것 같은데 확인은 해봐야겠지. 확인해보면 3가지가 나와. 그래서 4명 교란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9가지야. 됐어요? 그럼 5명 교란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일까? 응? 뭐라고? 기억이 났어? 5명을 교란하는 방법의 수는 44가지예요. 같은 방식으로 세야 돼.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구사사라고 했어. 구사사 정도는 외워주라고 했어. 요거 세기 너무 힘드니까. 요거 세긴 더 힘드니까. 아이고 몇 번이야? 19번? 이 문제에도 추억이 있는데 어떤 추억이 있냐면은 당연히 수업을 했지. 근데 이제 시험 직전에 같이 수업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4명 교란하는 방법의 수가 9개잖아. 그걸 11개라고 애들한테 속이고 다닌 거야. 그래서 대참사가 일어났어. 학원 친구들한테요? 학원 친구 자기는 맞았어 근데.
일부러 그런 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논리에서는 11개가 나오는 것도 있어. 그때는 더 깊게 수업을 했지. 그러니까 공식을 하다 보면은 11개에 대한 내용도 있어. 그래서 그 9개랑 11개가 헷갈렸던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막 11개라고 시험 직전에 막 하고 댕긴 거야. 참사가 일어났어. 일단은 나조건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나조건은 뭘 뜻하지? 1대1 함수라는 거죠. 너의 대우가 뭐야? 너의 대우가 x1, x2가 다르면 fx1, fx2는 다르다. 이거 1대1 함수의 정의잖아. 맞죠?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인정이야? 그치? 다른 놈이면 다른 놈을 좋아해. 1대1 함수의 정의. 그리고 요거를 만족하는 건 단 한 개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요. 여기 x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f1은 1, x에다 1을 집어넣어봐. f2는 2.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쏘는 건 오로지 하나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 상황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자기 자신이 다른 놈을 써야 돼. 뭐야? 교란이라고. 인정, 노인정. 가족권이 뭔 얘기냐면요. 한 놈만 자기 자신을 쏘고 나머지 애들은 교란한다는 뜻이야. 인정? 케이스 분류. 예를 들어서 1이 1을 쐈어. 그러면은 나머지 네 놈을 쏠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여기가 교란해야 되는 거야. 몇 개 교란이야? 4개 교란이지. 4개 교란의 경우에서 몇 가지라고? 9가지라고. 맞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대응하는 케이스가 몇 개 있어? 5가지 있지. 그럼 답은 몇이야? 45가 답인데 만약에 그걸 11로 외운 사람은 답을 몇으로 했을까? 55가 선지에 있어. 참사야. 충격적이었어 그때. 나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 사실 이거 맞춘 거잖아. 적중한 거잖아. 근데 그걸 틀려가지고 난 너무 속상했어 당시. 그런 추억이 있는 문제야. 이해됐지? 놓쳤어 조금? 봐봐. 만약에 1이 1을 썼어. 그러면은 얘네 4개를 교란시키는 방법의 수가 9가지지. 근데 이런 케이스가 또 뭐도 있을 거냐면요. 일부러 순서를 좀 바꿔서 쓸게. 2가 2를 쏴. 그리고 나머지 4놈이 또 뭐 해야 돼? 얘도 교란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교란하는 방법에서 여기 몇 가지야? 9가지지. 그러면 이런 그림이 몇 개 그려질 거야? 5개 그려지니까 답은 몇 개가 되는 거야? 답은 45가 되는 거야. 아 진짜 55 대참사는 진짜 너무 속상해.